자, 이제 사강 시작하겠습니다. 사강은 조묘자 회복자 관계,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201조부터 203조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조문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는 먼저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가 조묘자는 본권이 없습니다. 조묘할 권리가 없는 거죠. 이 본권 없는 조묘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이 있는 조묘자가 있다면 이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조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본권 없는 조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본권이 있죠.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죠.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전세권자도 정당하게 빌렸죠. 본권이 있잖아요. 전세권자도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이 세 가지는 이처럼 본권 없는 조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세요. 이건 회복자가 본권 없는 조묘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된다. 이 적용 범위가 일단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이걸 친척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하면 이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소유자인 양 병에게 매매하고 다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조묘하더라도 이건 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효고 현재 본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일단 본권이 조묘할 정당한 권리인데 일단 소유권 없죠. 물 소유자 아니라 갑이 본권자인데 갑에게 빌린 이런 권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병은 본권 없이 조묘합니다. 내 병이 그거 알고 샀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선인데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 이처럼 선의자주란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절대 소유자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돈 주고 샀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소유자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소유자라고 굳게 착각하는 자, 그 자가 선의자주입니다. 그래서 병은 이게 주택이라면 지금 자기 집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근데 갑이 3년 후에 와봤더니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 집이니까 나가. 내 집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이때 이제 현재 소유자 갑이 병은 3년간 본권 없이 사용했죠. 본권 없는 조묘자에게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죠. 이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병은 결국 갑집을 3년간 살았죠. 그럼 병은 나가야 될 텐데 갑집을 3년 살았으니까 병은 갑에게 3년간 월세를 줘야 될까요? 그게 문제됩니다. 두 번째, 병이 만약에 주택을 멸실을 훼손시켰다. 그럼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세 번째, 병이 주택에 피로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받을 수 있는가? 크게 그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그 세 가지를 201조부터 203조에 규정한 겁니다. 일단 병은 나갑니다. 나갈 때 자, 201조에서 병이 이제 나갈 때 병이 선의조묘자라면 그동안 과실을 조묘자 병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3년간 사용이익을 조묘자가 취득하죠. 따라서 갑이 3년간 월세 못 받는 손해입었더라도 조묘자 병은 부당이득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서 당신이 뭐고 그랬거든요. 갑은 억울하면 을잡아세계라고 병에게는 받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203조에서 조묘자 병이 과실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통상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203조에 나옵니다. 이제 한편 만약에 병이 조묘자가 악이었다. 무등을 다 알았죠. 그때는 소유자 갑에게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 선일 때만 과실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조묘자는 본권 없죠. 그때 나갈 때 과실 취득을 물어보면 자주 보지 않습니다. 타주이더라도 선이면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과실은 자주타주를 안 봐요. 자주타주 무시하고 선이 악의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조묘자 병이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켰습니다. 근데 갑이 내 집 돌려줘. 그럼 나가야겠죠. 그때 얼마만큼 고쳐줄까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조묘자 병이 선이면서 자주라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합니다. 안 고쳐줍니다. 이걸 외우세요. 선자현존 외워요. 선자현존. 그 선자가 아니라면 그 외에는 전손해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전손해배상이에요. 선이면서 소유사가 없는 타주도 손해전부배상입니다. 오직 선자만 현존, 나머지는 전손해배상 이렇게 갑니다. 자, 세 번째, 필요이백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 비용은 이렇게 외우세요. 비용은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어요. 비용은 누구도
도둑놈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아까 했죠. 점유자평이 선이어서 과실치되겠다면 소유자에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가 선택하죠.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만약에 자 유익비가 이거죠. 자 필요비 비교하면 필요비는 꼭 들여야 할 돈, 유익비는 꼭 들을 필요 없지만 가치 증가가 현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3년 전에 집에 들어갈 때 화장실과 주방을 리모델링해서 3천만 원 들였어요. 병이. 근데 병이 3년 살았잖아요. 감가됐겠죠. 현재 가치가 2천 남았다. 그럼 값이 지금 집을 받아갈 때는 얼마 가치 받아가죠? 2천 가치를 받아가죠. 따라서 이 선택을 회복자 갑에게 맡깁니다. 갑이 둘 중에 점유자 병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집을 뺏어오겠죠. 그러죠? 그 다음 이렇게 필요비는 몇십만 원 안 되는데 유익비는 이렇게 몇천만 원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갑이 병에게 줄 2천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 상환기간을 허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기간을 허여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즉 6개월간 2천만 원 줄 기간을 유예했다, 허여했다. 그럼 변제기간 늘어나죠. 그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상환기간을 이렇게 6개월간 허여하거나 유예하면 변제기가 늘어나서 그땐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비용은 아까 외웠어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자는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묻지 않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정리합니다. 점유자평 나갈 때 과실을 물어보면 자주, 타주 안 봐요. 선의, 악의만 판단한다. 타주라도 선이면 과실치대갑니다. 다음 점유자가 물건을 멸실훼손시키면 사안이 제일 중대합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왜 묻힙니까? 그때는 네 가지를 다 봐요. 선인가 악인가 자중가 타중가 다 보고 선자만 현존이고 나머지 존손의 배상입니다. 비용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잘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가 아니에요. 비용은 반환할 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 그때 청구합니다. 그래서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랑 상관없다라 했죠. 여기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너 나가. 그때 나갈 테니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놔라고 동시에 청구합니다.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까 그 사례 똑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이 과실 취득한다 그랬죠? 그럼 선인 경우에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갑에게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죠? 2번, 과실 반환하라고 나오니까 병이 악의 점유자라면 그동안 과실을 갑에게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죠. 이때 과실은 실수,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차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과실이 이 과실만 뜻이 달라요. 이것만 실수, 잘못입니다. 여기는 사용이익, 여기도 사용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 없이 하면 틀리죠. 잘못 없이 틀렸다. 과실로 인하여입니다. 자, 3번은 과실 취득하니까 선이죠. 선이 병이 과실 취득한 경우 갑에 대해서 무슨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답니다. 다음 4번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그의 책임인 사유로 목적물을 멸실훼손시킨 경우 그러면 선자현전 선이면서 자주가 현존한 데서 배상해야 하며 병이 악의점이자거나 선이 타주 이때는 나머지 존손해를 다 배상합니다. 5번 병이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병은 지출할 때가 아니라 반환할 때 회복자 갑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상은 병이 선인 경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선악 자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 197조 공부합니다. 자, 이 항에서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언제 악의가 되죠?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봅니다. 그리고 법이 없지만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감정평가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최근에. 자, 아까 갑이 본권 넘는 조무이자 병에게 너 등기 무효니까 등기 말소하고 내 부동산 돌려달라고 이제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내 집인데 아까 병이 선자니까 내 집인데 너 누구니라고 거절했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소송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유자 갑이 본권 넘는 조무이자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소송해서 이게 본권에 관한 본권의 소에서 이제 갑이 위조를 입증하면 갑이 승소하겠죠. 그래서 조무이자 병이 패소합니다. 자, 그럼 지금 본권에 관한 소에서 조무이자 병이 패소했죠. 그럼 병이 이날 모든 걸 다 알았죠. 지금까지 내가 소유자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을이 중간에 사기꾼이고 갑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병이 소송의 진날, 이날 모든 걸 병이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악의 시점을 소제기로 앞당겨줍니다. 이때부터 악의로 봐요, 악의. 왜냐면 보세요. 소송에 졌으니까, 소송에 졌죠? 이날 사실은 병이 모든 걸 다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소유자 아니었죠? 이날 알았지만, 그럼 만약 이때부터 악의로 보면 2000은 다 선이거든요? 그럼 선인 동안 과실을 조무이자 병이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 병이 소장을 받았죠. 그럼 혹시 내가 소송이 질지 모르니까 소송을 2년, 3년, 5년 계속 지연시킵니다.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갑이 과실을 많이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지연하지 말라고 이 본권의 소에서 조무이자 병이 네가 지잖아. 네가 지면 이 소제기부터 악의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의 조무이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치면 언제부터? 소제기부터 악의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악의로 본다. 그러면 이전의 선이죠. 이전의 선이라 이 소제기 전까지만 선이 병이 과실을 취득하고 소제기 후부터는 악의가 되니까 과실을 소유자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아까 자주 타주는 과실과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기는 이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과실과 연관이 있는 악의 시점만 소제기로 앞당겨줍니다. 이게 197조가 됩니다. 자, 그럼 6번 2020년 2월 1일 소유자 갑이 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해서 6월 1일 날 병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러면 본권에 관한 본권의 소에서 조무이자 병이 패소하면 이 소제기 시 이때부터 악의가 된다. 그럼 이때부터 과실 반환해야 돼요. 근데 패소 판결 시 이때부터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병은 과실 언제부터 반환해야 돼요? 소제기 시 이때부터 악의가 되니까 소제기 이후 과실을 갑에게 반환하면 병은 언제부터 타주가 돼요? 판결 확정 시 6월 1일부터 자주가 타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자, 여기 둘 중에 선택하는데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신청은 유익비만 할 수 있죠. 유익비입니다, 이거. 유익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 이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8번은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이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이 말은 유익비만 나옵니다. 유익비.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만 이 현존해야 돼요. 그 다음 회복자 갑 선택에 따라 청구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사례 문제를 봤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 점유취득시효도 논점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이 있는데 먼저 20년간 소유사 자주점유로 평온공원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여기까지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그럼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245조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되죠.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아직 물권자 아니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청입니다. 그럼 채권이라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다음과 지정했습니다. 이 청구권은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하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이거 대법원이 정한 거예요. 이거 이대로 판시합니다. 그 다음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 청구권이 즉시 소멸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럼 자, 이하 판례 이 공식으로 단대서 이렇게. 자, 왼쪽에 갑토지고 오른쪽에 을토지가 있는데 우리 경계를 살짝 착오해서 갑토지를 살짝 이렇게 침범해 점유합니다. 갑승낙 없죠? 이게 본권이 없죠? 본권 없이 점유합니다. 그러더라도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건 애교로 봐줘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자주로 봐줍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20년 경과해버리면 우리 취득시 완성합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갑은 소유권 뺏기고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이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자주니까 가능해요. 그럼 지금부터 빨강색 이 토지를 잘 보세요. 자, 항상 공식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이 소유자가 갑이죠.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계시해서 을이 10년 시 완성합니다.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에 있어요.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이번에는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바로 왼쪽 사람. 이땐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소유자가 중간에 100번 바뀌더라도 바로 왼쪽 이자죠? 바로 왼쪽 최종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바로 왼쪽 사람에게 한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계시해서 을이 20년 시완성했는데 자, 만약에 이때 시완성 전에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병 등기가 원인 무효랍니다. 그럼 지금 완성 당시 소유자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죠. 그럼 그 등기 명의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갑이니까 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도인 갑, 소유자 갑을 대유해서 이걸 말소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갑에게 회복되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완성당의 소유자를 대유히 말소하는 거죠. 대유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우리 시효완성했지만 시효완성,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즉 나는 20년 점유한 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소유권 취득 안 할 수 있죠. 그럼 포기를 누구한테 할까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 가짜 소유자가 아니라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겠죠. 그래 갑이 그래 당신 양심이 있구나라고 하겠죠. 그리고 병이 아니다. 다시 항상 이 공식대로 합니다. 세 번째,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왼쪽 사람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얘는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완성 후 소유자죠. 그럼 오른쪽한테 이제 못합니다. 그런다고 갑은 이제 소유자 아니죠? 갑에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제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을 나가면 불쌍하세요? 안 불쌍해요. 을은 20년씩이나 내 것처럼 사용했죠. 쿨하게 나가면 되는 거고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는 을이 부러워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오른쪽한테 못한다. 단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왔다. 그때는 다시 왼쪽한테는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왼쪽 사람, 바로 왼쪽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못합니다. 왼쪽, 오른쪽만 비교하면 끝납니다. 이거. 이번에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계시해서 우리 20년 시완성하면 왼쪽 갑에게 해야겠죠. 하지 않고 있다가 오른쪽에 놓으면 오른쪽한테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병이 갑으로부터 매매해서 등기 취득했는데 병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103조 그때 무효가 되죠? 그럼 또 소유자 아니네요. 그러죠? 아까처럼 이 소유자를 대유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등기 회복되면 갑으로부터 등기 뺏어올 수 있다. 물권자를 대유합니다. 다섯 번째, 다시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계시해서 우리 20년 시완성합니다.
그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처럼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을은 오른쪽한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써서요.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20년을 역으로 계산해요. 여기서부터 20년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럼 나는 이날을 점유 계산점 삼겠다. 그럼 이날 점유 개시했으니까 이날 20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완성상시 점유자가 병한테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는 이날 완성했지. 이날 완성한 거 아니죠. 이날 완성했으니까 계산점 멋대로 삼을 수 없어요. 그죠? 너는 이날 계산해서 이날 완성했죠. 그러니까 너는 왼쪽한테 해야 되고 오른쪽이 못합니다. 역산해서 멋대로 계산점 삼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다면 갑으로 똑같죠? 어차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계산점 임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들어 뒀거든요.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으로 계산점 삼을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뭐가 날라와요? 이제 소유자가 변동됐죠. 이때를 새로운 계산점으로 을이 또다시 20년 점유했대요. 그럼 취득시 한 번, 두 번, 2차 취득시 완성했네요. 그러면 갑이 지금 현재 을이 40년 이상 점유했죠. 그럼 을을 쳐도 되겠어요, 이제. 그럼 다시 공식 여기서 여기 완성했죠. 그럼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이제 왼쪽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제는 다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취득 시효 기간 도중에 이때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 바로 왼쪽 사람 누구죠? 정이죠. 이제 정에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례가 이 구홍치로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취득시 완성했죠. 그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못한다. 왼쪽을 대위해서 말써요. 여기서 오른쪽에 못하죠. 그죠? 근데 2차 완성이면 왼쪽한테 할 수 있죠. 이제 소유자가 정이면 바로 왼쪽한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한테 청구하고 오른쪽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왼쪽한테요. 오른쪽 하면 빰 때려 이렇게 오른쪽 하면 빰 때려서 이렇게 오른쪽 하면 안 돼요. 왼쪽 사람 바로 왼쪽 사람입니다. 왼쪽 오른쪽만 구분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6번째로 자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해서 20년 시효완성했는데 그럼 현재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고 갑은 을에게 등기할 의무자, 등기 의무자입니다. 근데 병에게 넘어오면 자 오른쪽한테 못한다 그랬는데 자 내 을이 봤을 때 내 등기 의무자가 병에게 파는 바람에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어요. 누가 파는 바람에? 내 등기 의무자가 파는 바람에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원칙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우리 갑토지를 살짝 침범했죠. 그 사실을 갑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알았다면 진작 추산했을 겁니다. 그럼 을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을도 몰라요. 을이 알고 침범하면 악의 무단점이고 타주입니다. 타주면 절대 취득시 못합니다. 둘 다 몰랐던 겁니다. 싸디산 땅이라 둘 다 관심도 없고 둘 다 몰라요. 그리고 20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쪽이 엄청나게 개발이 됩니다. 땅값이 수십 배 뛰어요. 그때 측량하니까 그때나 알게 됐을 겁니다. 따라서 갑도 몰랐겠죠? 그래서 갑이 모르고 팔았을 거니까 원칙 을에게 아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어떻게 시효완성을 알았네요. 시효완성을 알고 소유자 갑에게 등기 청구했어요. 그럼 갑도 알게 됐죠.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할 텐데 에라 모르겠다 팔아버립니다. 그때는 책임져야 돼요. 고의로 팔았으니까. 그래서 알고 처분했다. 그때는 고의로 팔았죠? 고의로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갑과 을 간에 무슨 계약상 채권 채무 없습니다. 없어요. 둘이 무슨 매매했나요? 증여했나요? 얘들은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청구하는 거지 어떤 매매 증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알고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이지 채무불이행 책임 아닙니다. 이것까지 비교해서 시험이 냅니다. 자 이제 7번째
다시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완성하면 왼쪽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는 갑이 매매한 게 아니라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갑이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여전히 소유자 갑이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성상의 소유자 갑에게 등기 취득했어요. 등기 취득했는데 병 저당권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을이 이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갑이 빌린 돈을 을이 대신 갚았어요. 그리고 갑조차 가서 야, 당신이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이나 부당이 대파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생긴 저당권이라 을은 이걸 용인한 채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결국 을이 갚아야 돼요. 을이 갚아야 됩니다. 내 등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갚은 거죠. 갑에게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만약에 병에게 팔았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매매가 아니라 다행히 저당권 설정하니까 이제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갑에게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갑이 처분했죠. 이제 시효완성자 을도 팝니다. 다시 을이 시효완성했죠. 근데 이제 을이 팔아요. 을이 시효완성한 그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점유를 넘깁니다. 자, 그럼 병은 매수인으로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병이 앞사람의 시효완성을 주장해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이 어차피 을로부터 소유권 등기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앞사람의 시효완성을 주장해서 이렇게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찍지 마세요. 이제 누구만 할 수 있다? 이자만 할 수 있죠. 을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자만 할 수 있죠. 을만. 그러죠? 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매수인으로서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완성상의 점유자는 아니죠.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을이 취득시 완성했죠. 1번. 만약 갑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을은 취득시 완성 후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취득한다. 즉시가 아닙니다. 2번. 시효 취득 주장하는 을, 점유자 을은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증명할 책임 없다. 자주 추정됩니다.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 채권 채청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을이 병에게 점유부동산을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한다 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한 거 아니죠? 점유 상실한 때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5번. 을의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경로되면 얘는 왼쪽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이죠. 완성 후에 병에게 등기가 왔죠. 그러면 완성 후 병에게 등기가 왔죠. 오른쪽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가 됩니다. 6번. 을의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경로된 경우 그럼 오른쪽 병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 없다. 여기까지. 근데 병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처 삼아 다시 취득 완성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2차 취득 시효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다음 7번. 6번의 경우에 을이 새로이 2차 취득 시효를 완성하기 전에 정인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이제 그럼 바로 왼쪽 사람 병입니까? 정입니까? 정이죠. 그래서 정에게 취득시 완성 주장할 수 있다. 7번. 을의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된 경우면 완성 후 병에게 등기가 왔으니까 오른쪽한테 할 수 없다. 그 다음 그로 인하여
우리 갑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예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므로 그 후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소유권 회복되면 이제 회복됐죠? 그럼 다시 왼쪽한테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답니다. 왼쪽 사람. 자, 9번. 만약 을이 시효 완성 당시 잘 보세요. 갑명의 소유권 등기가 보세요. 그럼 여기 시효 완성 당시 이걸 갑이라면 만약에 A에서 갑으로 왔다. 갑명의 등기가 무효래요, 무효. 그래서 갑명의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갑은 이게 갑이에요, 갑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해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아까 그 그림 그대로 잡은 겁니다, 일부러. 이게 여기가 갑이란 말은 여기가 A에서 갑으로 왔다면 갑을 상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A를 대위해서 말쓰란 말이죠. 일부러 아까 그 봤던 문제 그대로 심한 겁니다, 제가. 10번. 만약 을이 시효 완성 당시 갑명에 의해 소유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을은 아까 소유자를 대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라면 A를 대위해서 말소한다. 대위입니다, 대위. 물권자를 대위한다. 그 다음 11번. 만약 을이 시효 완성 시 갑명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을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대요. 가짜 소유자가 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하라 그랬죠? 그래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12번. 을이 시효 완성 후 갑이 병에게 당의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을은 원칙적으로 갑은 원칙 아무 책임 없다 그랬죠?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13번. 자, 시효 완성자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했네요.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친 후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갑이 알고도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이 이제 손해 입었다면 그럼 알고도 고의로 팔았죠. 이제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원칙 아무 책임 없는데 이렇게 취득시효를 을이 주장했죠. 알고도 팔았죠? 그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 진다. 원칙과 예외가 됩니다. 14번.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여기죠? 을이 등기하기 전에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이제 을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갑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발생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7번 사건이죠. 자,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게 남았는데 이 두 개를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자, 여기 둘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다 채권 채청이죠. 여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다 채권 채청인데 발생 원인이 여기는 매매로 취득했고 여기는 취득시 완성 이게 다릅니다. 이거 두 개를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전인에 공부한 중간 생략 등기 생각하세요. 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에게 전매해서 병 앞으로 등기 안 했습니다. 이때 을은 등기청구권 채권이죠. 마찬가지 병도 등기청구권 채청이 됩니다. 채권. 이때 병이 어떨 때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을 때 병이 직접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채권 채청이죠.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청구권이 이게 채권입니다. 근데 을이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해요. 그 사실을 내 채무자 갑에게 통지했어요. 그럼 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그랬죠. 지금 병 앞으로 등기해서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죠.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를 하면 반드시 갑을 병 동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갑동의 없죠. 갑승낙 없죠. 통지만으로는 직접 못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통지만으로 직접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공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양도입니다.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죠. 갑남이 을려가 예뻐서 을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부러 을녀에게 판 거예요. 가격도 한 5천만 원 깎아줬어요. 일부러. 을과 인연을 맺으려고. 그럼 자,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를 받기를 원하겠죠? 을이 연락 와야 을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은 을과 뭔가 인연을 쌓으려고 을에게 판 건데 을이 갑동의 없이 조폭에게 등기 청구를 양도해서 조폭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죠? 갑은 을녀에게 뭘 받으려고 팔았는데 조폭이 청구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못합니다. 갑동이 없는 한 조폭한테 청구받을 수 없어요. 갑은 을 보고 팔았으니까. 둘이 신뢰관계 있죠. 애정관계, 신뢰관계. 그래서 이때는 이 채권을 양도하려면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달라요. 취득시 완성은 20년간 서로 얼굴 본 적 없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갑수의 부동산을 우리 20년간 취득시 완성했다. 그럼 20년간 얼굴 본 적 없죠? 그래서 등기 안 하면 등기 청구에서 채청이 되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취득시 완성으로 일어난 등기초음권 채권이 있죠. 이걸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때는 갑에게 통지만 하면 양수인평이 직접 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여기 20년간 얼굴 본 적 없죠? 신뢰관계나 애정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누구에게 청구받든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얼굴 본 적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갑이 얼굴 봤죠. 을녀가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을에게 팔았잖아요. 왜? 을에게 뭔가를 청구받으려고. 근데 갑동의 없이 조폭이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신뢰관계 없고 여기는 신뢰관계나 애정관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서로 달라요. 판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을은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자, 매매입니까? 취득시입니까? 취득시 완성 동그라미. 그럼 둘이 얼굴 본 적 없다.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내지 등의 청구권을 채무자 갑 동의가 없어도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매매가 아니에요. 취득시 완성입니다. 여기까지서 점유 취득시 논점이 아주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공식들 하면 술술 잘 풀립니다. 공식 그대로 하세요. 왼쪽, 오른쪽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유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다 해마다 시면 나눈 거죠. 일단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는데 내 것 지분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공유는 우리 거라 일단 처분이란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뭐 저당권 설정한다, 지분을 포기한다 이런 거 말하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물은 다릅니다. 일단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단독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얻어야 되죠. 그래서 관리란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임대차 하자, 임대차를 해지하자, 우리가 사용하자. 그건 중요하니까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마지막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처분 변경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2, 을 3분의 1. 근데 갑이 을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하고 병 앞으로 전부 이전은 게 있어요. 을 동의 없더라도 채권행위는 이건 전부유효입니다. 전부유효. 타인 권리의 매매 유효죠? 하물며 지분이 많잖아요. 그럼 채권행위는 전부유효. 근데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을 동의 없으니까 갑 지분만큼만 유효. 처분한 공유자 지분 그만큼만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을 동의 없으니까 을 지분만큼 무효. 3분의 1 무효죠? 이만큼 유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직접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3분의 2 유효가 됩니다. 다음 관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다시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2, 을 지분 3분의 1. 여기서 갑이 을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나 특정 부분을 병의 임대차에서 여기 전부 임대라 해보세요. 병이 전부 점유합니다. 그럼 병은 과반수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전부적법입니다. 그럼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을 얼굴 모르죠? 병의 임대인은 갑입니다. 병은 갑에게만 인사해요. 월세 차임도 갑에게만 줍니다. 을은 얼굴 모르니까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인도 청구나 조미배제 청구할 수 없고 근데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병은 을 얼굴 모르니까. 병은 갑에게만 월세 줬죠. 그럼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 얼굴 모르니까 병한테 하지마입니다. 이제 보증행위는 자, 갑을병이 공유하면 되려게. 근데 여긴 제3자가 침해합니다.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전부 무효된 게 있다면 우리 소유권 지켜야겠죠? 그럼 보증행위는 각자 단독 가능합니다. 지분이 적은 병도 각자 단독으로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을도 각자 단독 갑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3자가 점유하니까 손해가 생기죠. 그럼 손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이거든요. 그럼 돈이 있고 지분이죠. 그래서 이거 돈을 청구하는 건 지분 비율 한도만 가능합니다. 이 보증행위가 전부예요. 이건 돈 달란 거지 보증행위 아니죠. 그럼 자기 지분만큼만 가능합니다. 잘 비교하세요. 다음 이번에는 갑을병이 다시 공유하는데 방금은 제3자가 침해했죠. 이제 보세요. 이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동의 없이 점유합니다. 과반수 동의 없이. 그럼 이거 전부 위법이에요? 아니면 7분의 2만큼 적법이에요? 전부 위법합니다.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한 거 아닙니다. 공임을 눈꽃만큼 사용해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여야 돼요. 왜냐하면 과반수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차 있는데 우리 7분의 2 사용한다면 임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전부 위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갑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위법하니까 그럼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는가? 과거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없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어요. 니도 소수니까, 니도 소수죠?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인도 청구는 너무 과합니다. 오버하지 마. 대신 너는 지상물을 없애달라고 방해 폐지에 청구하면 충분히 보대요. 니도 소수니까 물권 요청권, 방해 폐지 청구권 행사하면 되고 전부 인도 청구는 과하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침해한 거와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한 거 서로 다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갑 동그라미 7분의 4 동그라미 과반수, 을은 7분의 2, 병이 7분의 1입니다. 1번 을은 소수 지분권자죠. 을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즉 과반수 동의 없이 공유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은 공유민을 보존행위로 그러니까 공유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없으나입니까? 없으면입니까? 여기 214조에 따른 방해배 청구 행사할 수 있다니까 있다죠? 없으며가 아니라 없으나 그러나 있다 해야겠죠. 없으나 있다가 맞습니다. 2번 갑이 을병 동의 없이 X토지 특정 부분이든 전부든 배타적 점유할 수 있죠. 과반수권자가 관리행위 마음대로 청할 수 있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과 병은 갑에 대해서 공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왜냐하면 갑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을병은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이익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한번 제3자 정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무효등기를 경락한 경우 갑을병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죠? 인도 청구니까 보존행위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고 각자 단독으로 전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은 돈이라 이게 각자 지분 범위 내였죠? 세 개를 잘 비교하세요. 4번 갑 과반수죠? 과반수 갑이 을병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임대차 한 경우 그럼 적법이죠. 과반수가 있으니까 적법. 그럼 을 또는 병 이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 청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을도는 정은 자신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정에게 점의배제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 누구한테 월세 달라고요? 부당이득 반환은 과반수권자 아까 갑에게 청구한다 그랬죠? 갑에게. 그리고 정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못한다. 5번 갑이 을병 동의 없이 X수지 전부를 정에게 매도. 그럼 동의 없더라도 매매 채권행위의 전부 유효 매도하고 이전 등기는 처분권 있어야 되죠. 을병 동의 없으니까 갑 지분만큼만 유효 등기한 경우 매매계약은 전부예요. 전부 유효이고 정매 등기는 이 갑 지분범위내 갑 지분범위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을 또는 병은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갑 지분 범위만큼 유효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만 말소 청구해야 되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잘 따라오고 있죠? 속도는 약간 빠르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해설을 들으시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먼저 지상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습니다. 갑부동산에 우리 지상권을 취득해서요. 그물은 갑과 계약했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물권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30년짜리라면 병은 30년을 용인해야 돼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병은 우리에게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30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멸 청구는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우리 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또 1년 연체합니다. 그럼 자, 양수인 병은 합산하면 2년이니까 합산해서 2년이 돼서 지상권 소멸했다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채무입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으면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을은 갑의 X토지에 지상권 취득했다. 을이 지상권자, 갑이 소유자, 설정자가 되죠. 1번 을은 소유자 갑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죠.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2번 마찬가지예요. 갑을 사이에 지상권 양도를 금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무효죠.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효이므로 을은 지상권을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3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병은 지상권 전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 있다. 4번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을 건물이 점유매실 하더라도 다시 건물 지으면 되죠? 지으면 되니까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아까 법정지상권을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에서 건물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자, 5번 을은 갑의 X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 유보가 남겨두고 을에게 남겨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으며 또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번 갑의 X토지 양수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해서 2년 지료가 되더라도 연체되더라도 을의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기한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돼야 돼요. 다음 자 소멸 청구의 사실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1-1하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그럼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 객체가 지상권입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2년 연체합니다. 그럼 이거 소멸되겠죠. 그러면 소멸되면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하면 보세요. 이게 소멸되면 병은 저당권 목적을 상실하게 되니까 병은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 됩니다. 다시 저당권 목적물인
지상권이 없어지게 되니까 병은 을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 돼요. 그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 지상권 소멸합니다. 즉시 X. 다른 담보를 요구할 시간을 보장해 줘야겠죠? 그래 저당권자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7번. 저 지금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 취득해서 을 지상권자. 7번.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갑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병에게 통지하는 아까 상당 기간이죠? 상당한 경과와 효력이 생긴다. 8번. 지상권이 유상인 경우 갑은 지금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죠? 갑은 지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 등 약정은 자 당사자 을에게는 등기하지 않아도 유상이라고 등기하지 않아도 당사자 을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있으나 근데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유상이라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다시 유상일 때 계약 당사자끼리는 등기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는 등기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할지 모르니까 등기했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사례 10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지금 우리 용의물권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권도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다.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갑부동산을 우리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갑에게 지급했죠. 갑이 설정자, 우리 전세권자가 되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안 쫓겨나요. 2년간 안 쫓겨나고 나갈 때 3억을 신소유자 병에게 받습니다. 갑은 전세금 반환 채무가 면책되고 갑주일 병이 승계했죠. 그래서 양수인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항력이죠. 자, 다음 존속기간에서 이거 외워둡니다. 자, 토지 건물 똑같이 최장기 제한 10년이 10년 넘지 못한다.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있어요. 법정인신도 건물에만 있다. 그럼 법정인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럼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 자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 법정 스님? 법정은 등기 없이도 갱신요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어디만 있어요? 건물. 그래서 자 외웁니다. 보세요. 건전한 단일 법이에요. 법이 하나야 건전해요. 다시 건전한 단일법. 다시 건전한 단일법. 외우세요. 법이 하나라 건전합니다. 건전한 단일법. 외워됩니다. 지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자 유지선에서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물권이라 이자들이 스스로 유지선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든 돈이 필요비라 얘들은 필요비를 달라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웁니다. 전 필을 싫어해요. 다시 저는 필을 싫어한다. 지상권보다 전세권이 시험이 훨씬 잘 나오니까 전세권이 나오면 필요비 X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외워야만 앞에 뭐 통상 뭐 써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 필을 싫어한다. 전세권자 나오고 필요비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전 필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 전세권 소멸하는 동시행인데 자 갑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했죠. 을은 갑에게 전세금 지급했고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하고 을이 목적물을 직접 좀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적물 반환 이게 서로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근데 자 을이 목적물 점유를 반환했거든요. 근데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 전세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아니면 절반만 줘요. 절반만 있으니까. 안 줘도 되죠. 이거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이라 둘 중에 하나 안 했죠. 그럼 갑은 전세금 안 줘도 돼요. 그럼 전세금에서 이자 계속 생기죠. 당연히 갑이 취득합니다. 전세금 안 줘도 돼요. 이자 취득에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갑이 취득할 수 있으니까 갑.
그 다음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의해서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이 사람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갑은 을소유 부동산, 을소유네요. 전세권 취득했다. 갑이 전세권자, 을이 소유자면서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1번, 만약 갑이 전세권자가 을소유 토지네요. 토지에 전세권을 취득하면서 전속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6개월로 본다. 아까 최단 기간 1년은 건물에만, 건물. 건전한 단일법. 최단 기간 1년은 건물에만 있어요. 토지는 최단 기간 차는 없으니까 6개월 유효예요. 그러니까 6개월로 본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건전한 단일법. 2번 대항력 있어요. 전세권 전속 중에 을이 전세 목적물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 그러면 병이 을지를 승계하니까 병이 전세금 반환음을 부담하죠. 3번 아까 이거 똑같아요. 건전한 단일법. 만약 갑이 을소유 잡으세요. 법정행시는 어디만 있다? 그러니까 건전한 단일법. 그러니까 건물이에요. 건전한 단일법. 토지는 1년 없다 했죠. 그리고 건물이만 있다. 법정. 건전한 단일법. 그래서 을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갑은 법정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 양수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에 봅니다. 만약 갑이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경매 청구할 수 없으나 후순위보다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설정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갑은 전세금 타인에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설정행위를 금지하면 그때는 양도할 수 없다죠. 다음 자 누가 목적물 현상 유지해야 돼요? 전세권자 갑. 전세권자는 갑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권리에 속한 수를 해야 된다. 따라서 갑이 전세권자는 필요비 X 행사할 수 없지만 근데 유익비는 소유자에게 유리하니까 이건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를 아까 전피를 싫어해요. 피를 싫어해요. 없다. 7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갑이 누구죠? 전세권자 갑. 전세권자가 그 목적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인기 표현 서류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럼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하지 않는다 했죠. 소유자 을은 전세금 반환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 을이 취득하죠. 그래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할 수 없다. 즉 부당이득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7번 판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입니다. 8번 갑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한 경우 자 저당권자 병은 전세권인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아까 우리가 기피호언나 말소등기 없이 외웠어요. 다시 기피호언나 말소등기 없이 그럼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이 소멸했습니다. 소멸. 그럼 더 이상 전세권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 자체에서 이제 실행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9번 합의한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갑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러면 그 등기 누가 해줬어요? 공무원이 해줬죠. 공무원이 했으니까 일단 유효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효로 추정해줍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줬겠죠. 공무원. 그래서 추정해준 겁니다. 지금까지 전세권을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4강을 마치겠습니다.